링커벨 TV입니다. 안녕하세요. 앤더슨. 와우. 탐 앤더슨이 돌아왔습니다. 와우. 제가 사실 탐 앤더슨 이번 거 쓴 게 벌써 3번째 앤더슨을 쓰는 거거든요. 와우. 앤더슨만 3번째 쓰는 남자 3앤더슨입니다. 와우. 심지어 지금 탐 앤더슨이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 우리 앤더슨 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 중에 앤더슨 씨가 있어요. 감사드리면서 리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따끈따끈해요. 4일 전에 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좀 먼저 스펙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친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애드브릿지 옵션이 있어요. 애드브릿지 옵션이 이게 뭐냐? 섞을 수가 있다. 이렇게 스플릿이 가능하고 합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이 토글로서 또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기본이 계속 사진으로 띄워드리긴 할 때 이 옵션을 취하고 있고 이 스펙을 취하고 있고, 제가 이 기타를 산 결정적인 계기가 이 디자인도 예쁜데 헤드 매칭이 돼 있다. 이 색깔하고 이 헤드하고 매칭하는 걸 헤드 매칭 옵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매칭이 되어 있는 게 너무 이쁜 거예요. 이 차콜 예쁘지 않나요? 이게 막 안 화려하진 않아. 그렇지만 과하진 않아. 딱 완전 거의 남자의 표본이다. 너드남. 정장을 입은 너드남이죠. 정장 입은 너드남 느낌 안 드세요? 딱 엘리트 코스 밟은 약간 우리나라 말고 해외에 아이비리그 대학을 졸업한 것 같이 생긴 이 뭔 개소리야! 네, 이 친구. 네, 이 친구고요. 기분이 좋으시겠나? 제가 처음 썼을 때가 2010년식 클래식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브릿지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게 좀 이슈가 있었던 브릿지인데 이 브릿지에 약간 고무 패킹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그 나름대로는 이걸 보호한다고 했지만 사실 서스테인이 짧아지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팔았어요. 근데 그거는 뭐 브릿지를 새로 갈면은 되는 이슈였기 때문에 그건 사실 고질병이라고 보면 돼요. 특수 연식의 어떤 그 기타 탐 앤더슨에 장착된 브릿지가 서스테인이 짧아지는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사가지고 앤더슨이 다 이런가? 처음에 그런 오해가 있었는데 그 오해가 풀린 게 두 번째 제가 앤더슨을 쓴 게 드랍탑 클래식 모델이거든요. 이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탑이 좀 화려해요. 드랍탑 클래식이. 그것도 연주감이 너무 편해서 좋았고, 근데 그때는 제임스 타일러를 다시 복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탐 앤더슨을 팔았다가, 여러분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뭐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제임스 타일러를 정말 좋게 썼어요. 앨범 계속 뭐 10곡이 넘는 곡에 참여를 했지만 제가 이 기타를 바꾼 결정적인 계기가 연주감입니다. 여기 보시면 2V 아하. 2V 이게 보시면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앤더슨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다리꼴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사다리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연주감, 하이플랫에서의 연주감이 진짜 너무 편하고 넷감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어떤 기타를 썼을 때 넷감이 좋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요거에 따라 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유저의 손이 클 수도 있고 더 작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치는 손 말 그대로 이 손맛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넷감이 좋다, 손맛이 좋다라는 거는 절대 일반화될 수 없다. 누군가에게는 팬더가 좋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두터운 미국 타일러가 연주감이 쫙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립감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 연주감하고 되게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누군가에게는 깁슨이 좋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본 타일러가 씬넥이 있어요. 그나마. 그래서 그나마 타일러 중에 좀 연주감이 편하다. 근데 미국 넥은 그거보다 좀 굵어요. 근데 요즘은 좀 그래도 좀 플랫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연주감이나 넷감인 거는 사람 손의 크기와 내가 느끼는 거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손맛이 너무나 좋다. 얘는. 나의 손 크기가 잘 맞췄다. 그렇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일렉이라는 악기는 화성악기잖아요. 음역대가 보통, 그러니까 내가 컴퓨어라거나 파이코드 막 이렇게 하진 않는 이상 대부분 미들에서 하이 포지션이잖아요. 그러면 뭐냐, 내가 연주감이 제일 센서티브하게 반응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의 연주감이 좋지 않거나 막 걸린다는 느낌이 있거나 너무 굵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딱 좋은데 지금 그립감이 좋거든요. 심지어 여기도 파였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잡아야 돼. 그러면 이 밴딩도 불안해지고 이 힘을 더 들여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어떤 거냐? 내 손에 안 맞는 기타의 특징이 뭐냐면 연주감에 피로감이 든다는 거예요. 불편해서 속주가 안 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10분 치면은 막 피로해져. 손이 진짜 아파요. 막 더 갈아야 되고 더 액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앤더슨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계속 3앤더슨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도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흥분한 이유가 있는데 여기도 파였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저한테는. 제가 손이 큰 편이 아니에요. 손을 이렇게 한번 해줄래요? 육안으로 봐도 제가 좀 작잖아요. 제가 손이 큰 편이 아니에요. 저는 평범한 거. 이게 살짝 TMI이긴 한데 제가 원래 기타보다 클래식 피아노를 먼저 시작했거든요. 6살부터. 근데 금수저네. 아니죠. 그지예요. 상당히 그지인데 제가 클래식 피아노를 포기한 이유가 실력 그리고 그 엘리트 코스를 밟지 못한 것도 있지만 제일 결정적인 게 손이 작아서요. 클래식 피아노 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오른손 기준으로 도하고 1옥까지는 강 가야 되고 도에서 레까지는 강 가야 돼. 근데 저는 1옥 타브도 간간히 쳤거든요. 손 길이도 짧고 손 크기도 짧으니까 제가 클래식 피아노를 관둔 결정적인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손에 작은 사람은 이 앤더슨이 완전 찰떡이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여러모로 TMI이긴 하지만 앤더슨을 3앤더슨이나 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결국 이 앤더슨이 강조하는 것도 이와 비슷해요. 앤더슨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 첫 번째, 방금 봤어요. 2볼트. 이겁니다. 보통 기타가 몇 볼트죠? 4볼트? 4볼트거나 심지어 저 6볼트도 본 적이 있어요. 6볼트면 여기서 뭐 헬스를 해도 됩니다. 이거 자꾸 뭐 저 벽에 매달아도 되는데 이 앤더슨 씨가 이 2볼트를 상당히 고집합니다. 제가 고집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왜 그러냐면 혹자들은 이런 글을 제가 봤어요. 이게 연주를 하면 풀어진대. 연주를 하면 풀어진다? 연주를 하면 특정 이게 제 음모론이 아니라 이런 경우 꽤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연주를 하면 이게 조금씩 미세하게 풀어져가지고 어떤 분은 6개월에 1년마다 한 번씩 이걸 조여줘야 된대.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근데 진동이 있긴 하니까 사실.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앤더슨 한 대만 쓰는 게 아니라 무려 3대만 썼죠. 순수하게 쓴 기간을 보면 3년이 넘는데 3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볼트가 풀어진 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앤더슨을 내가 구매를 할까 결정할 때 그런 소문이 있어서 뭐야 안정성이 별로네는 사실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구매할 때 이거는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지 마이너스 요인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다 한들 쪼여주면 돼.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3대 장원이라고 불리죠. 근데 그 역사가 40주년이야 지금. 40년 동안 이 하이엔드를 만든 악기가 아무리 자기가 고집한다고 해도 결함이 있으면 그거 고치겠어 안 고치겠어요? 고치지. 작은 멀티팩터에 결함 하나 생겨도 바로 뭐 칼리브레이션 조정이거나 펌웨이 업데이트를 하는데 기타에 500만 원짜리 기타 520 넘었을 거예요 당시에도. 그런 기타가 그 문제가 있었으면 애초부터 그런 게 있었을 거야. 근데 왜 가만히 있겠어? 결함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두 번째, 제가 봤을 때 자체 픽업도 어떻게 보면 탐 앤더슨의 매력 중에 하나예요. 이게 자체 픽업을 개발을 좀 엄청 했거든요. 이 원래 탐 앤더슨 씨가 쉑터에 있었던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쉑터가 은퇴를 할 때쯤에 딱 보더니 막론 광이었던 거지. 제가 봤을 때 쟤는 좀 뭔가 다르다. 도른자다. 너 회사 차려라 해서 차렸어요. 나가서 회사 차려라. 그때 탐 앤더슨 기타 억스가 바로 된 게 아니라 원래는 하청 때리는 거였어요. 원래 처음에는 앤더슨 씨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나와서 픽업이나 이런 거 바디나 이런 걸 하청 때리다가 만들겠다 이거지.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결국 CEO는 이게 있나 봐요. 그 DNA가. 그래가지고 자체 모든 공정을 앤더슨 씨 손으로 다 직접 만들 수 있게 픽업도 개발을 하고 모든 거를 다 개발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CNC 공법이 있는데 그 공법을 눈여겨본 여러분 다 아는 테일러 어쿠스틱 기타 사장님이 관심이 있다. 한번 해서 미팅을 해가지고 결국 1990년도 때 테일러 아저씨 사장님도 그 CNC 공법을 접목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이 CNC의 최대한 장점이 뭐냐? 모든 퀄리티를 기계화시킨 그 공법이다 보니까 퀄리티가 일정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 기타 뽑기. 근데 그 기타 뽑기에 대한 확률이 좀 줄어든 거죠. 좀 일정화됩니다. 퀄리티가 상당히 보장이 되고 그거를 저는 두 번째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체 회사의 픽업에 상당한.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버즈 페이튼 튜닝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기타에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버즈 페이튼 튜닝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제가 이 사진으로 띄워드리긴 할 건데 이 음에 대한 밸런스가 확실히 보장이 되는 시스템이다라고 처음 앤더슨 씨가 만든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심지어 써도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특허 기술로 인정이 받고 다른 사람도 인정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앤더슨 씨가 이제 버즈 페이튼 튜닝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번역해서 보여드릴 건데 되게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시음을 치는데 뭐 다른 음의 배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음의 힘이 좀 다른 건 사실이다. 그건 맞잖아요. 특히 통기타 치시면 아실 거예요. 힘이 달라요. 6줄이 똑같이 울리진 않아. 근데 최대한 그것을 리커버리 회복을 시켰다. 이 버즈 페이튼 튜닝 시스템이. 결국 이 버즈 페이튼 튜닝 시스템은 뭐냐? 모든 줄의 울림을 극대화시키는 공법이다. 그거를 내가 개발했다 이거지. 앤더슨 씨. 밸런스가 좋다. 이거가 최대 강점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 세 포인트를 앤더슨 씨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강조하고 있어요. 이 투 포인트 그리고 버즈 페이튼 그리고 자체 픽업 이거를 본인의 그 아이덴티티라고 보고 있어요. 회사의 아이덴티티. 자 그러면은 너무 TMI는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클린 톤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단 포지션부터 이렇게 타고 내려가 볼게요. 자, 클린 톤입니다. 특색이 다 나름 그게 다 확실히 있어요. 네, 그 정체성이 있네. 이거. 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톤 한번 가볼게요. 저는 인정하기로 했어요. 코이롱을 좋아하는 걸로.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 척 하더니. 안 좋아하는 척을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근데 참고로 이것은 사운드는 제 멀티 팩터나 아니면 페달보드가 아니라 여기 가상악기 앰플리
튜브로 하고 있다라는 거. 뭐 곁들였다. 요즘 곁들였다가 다시 유행어가 됐어요. 네, 네. 이 흑백 요리사. 또 흑백 요리사를 얘기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너무 재밌게 보고 네, 있거든요. 예. 이 들기름을 곁들였다. 이런 것처럼 앰플리 튜브를 곁들인 것일 뿐입니다. 음. 오늘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얘예요. 다시 한번 너드남이야 너드남. 자 그럼 이제 메인 드라이브 한번 소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받고 또 여기서 제가 이 메인 드라이브 톤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1단 픽업에서 블루스 약간 리기나 이런 거. 안 칼지네 아주. 안 칼지다기보다는 뭐라 해야 될까? 이 거친 매력의 소유자? 근데 거친 매력인데 네. 약간 차가워. 네. 이 차가운 반응분들이 안에서 거칠고 뭐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차가운 도시의 남자라고 할 수 있어요. 뭐요? 그렇죠. 차갑다. 네. 차가운데 여기 보면 차가운데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 거지. 아하, 오케이. 차가운데 뜨거운 심장을 갖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 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남자가 돼버렸어. 쌍남자. 소리는 요 정도만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총평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3대장 그 하이엔드 악기 중에서는 그 서만이 갖고 있는 차가운 그 세션의 감성을 계속 잘 유지하고 있다. 여전히 앤더슨은 앤더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타일러하고 그냥 뭔가 그냥 들었던 감성은 뭐냐면 타일러는 살짝 좀 더 이렇게 안 칼지다? 뭔가 그런 느낌이 있다면은 요거는 선명도가 상대적으로 제가 느꼈을 때는 선명도가 조금 더 있다. 뭔가 그 출력이라든지 그 빈티지함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뉘앙스가 다를 수 있겠지만 선명도만 생각을 하자면은 앤더슨이 좀 더 나에게는 좀 더 해상도가 높게 다가왔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게 이거 이전에 녹음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우리 같이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앤더슨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 다음에 타일러는
사실 좀 더 뭔가 빈티지한 맛이 좀 더 첨가돼 있고 어떤 그 기타 치는 그 사람 뭐 팬더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뉘앙스가 좀 더 들리긴 했지만 해상도가 상대적으로는 좀 이거랑은 좀 다르지 않았나? 다르다, 틀리다가 아니고 다르. 그러니까 결이 다른 기타죠. 예. 근데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서는 요게 좀 더 해상도가 높다고 느꼈기 때문에 요걸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뭐 샘플 제가 요즘 꽂힌 곡이 있는데 그거를 일부러 조금 톤을 좀 섞었어요, 다채롭게.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